난청이란? 안녕하세요. 건희, 강희입니다. 난청은 병변 부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전음성 난청으로 음을 전달하는 부분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외이도 폐쇄, 고막 천공, 만성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등이 원인입니다. 둘째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음을 감지하는 곳이나 청각 중추에 이르는 경로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뇌이염, 메니에르병, 약물 중독성 난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이란 커다란 소리 자극에 의해 생긴 청력의 이상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소음에 노출된 후 휴식 기간을 가지면 청력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일시적 청력 손실이라고 하며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구적 청력 장애를 일으킬 위험성은 소음에 대한 개인의 타고난 선천적인 감수성과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되는 기간 및 소음의 심한 정도, 즉 소음 강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노인성 난청은 노화로 인해 달팽이관 신경세포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 감소를 의미하며 그 발생 연령과 진행 정도는 유전적 요인과 주위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은 노화와 관련하여 초기에는 고음을 듣기 어려워지고 점차 중저음에서도 듣기가 어려워지면서 서서히 양쪽 모두에서 청력장애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60세 이상에서는 30에서 40%, 70세 이상에서는 50에서 60%에서 발생합니다. 난청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소음성 난청의 원인은 커다란 소리 자극 때문입니다. 음의 강도는 데시벨 단위로 측정되는데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오는 소리의 강도는 50에서 60데시벨 정도이며 일반적으로 75데시벨 이하의 소리는 난청을 유발하지 않고 85데시벨 이상의 소리는 청력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끄러운 작업장, 시끄러운 음악 공연장, 시끄러운 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것 등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중에 학교에서, 집에서, 심지어는 레저 활동 중에라도 우리 귀에 직접 큰 소리가 와닿는다면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어폰으로 큰 소리를 듣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폰은 주로 지하철, 버스, 야외 등의 소음 환경에서 사용하므로 주변 소음을 이겨내고 청취하기 위해선 자신도 모르게 볼륨을 높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105데시벨 이상에서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하철 내부나 플랫폼의 소음 속에서 이어폰으로 잘 들릴 정도의 볼륨으로 맞추고 소리 강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한 결과 이어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음악의 소리 크기는 105데시벨에 이르렀습니다. 즉, 지하철에서 매일 1시간씩 이어폰으로 음악을 청취할 경우 수년 내 소음성 난청이 심화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노인성 난청은 발생 시기가 불확실하고 객관적인 임상적 연구가 힘들어 원인을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인성 난청의 원인은 아직 명쾌하게 밝혀지지 못했지만 노화에 따른 퇴행적 변화뿐 아니라 유전적 요인, 고콜레스테롤 시기, 고혈압, 동맥경화증, 흡연, 소음에 의 노출, 정서적인 스트레스 등이 위험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청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음성 난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일반적 영향은 두통, 불안, 긴장 등의 정신신경계 증상과 호흡이 가빠지고 맥박이 빨라지는 등의 순환기 증상, 그리고 소화불량 등 소화기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고혈압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처음 소음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일시적 청력 감퇴가 나타나지만 대개 하루가 지나면 회복됩니다. 그러나 자꾸 반복해서 소음에 노출되면 결국 청각세포에 손상을 가져와 다시 회복되지 않는 영구적 청력장애, 즉 소음성 난청이 됩니다.
소음성 난청의 증상은 초기에는 높은 음이 잘 안 들리다가 증상이 진행되면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이 잘 안 들리며 전화 받을 때 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작업 중이나 모임에서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이명이 생깁니다. 노인성 난청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나이가 든 사람에서 양쪽 고주파 영역의 청력 감소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소리의 방향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며 시끄러운 환경에서 더욱 증상이 심해집니다. 초기에는 자신이 잘 듣지 못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다고 탓하기도 합니다. 청력의 감소는 이르면 40대 정도에 시작되며 일상 대화에서 잘 안 들린다고 느끼게 되는 때는 50세에서 60세이고 60대가 넘어서면 저주파 영역의 청력도 감소하게 되어 말소리뿐 아니라 소리의 감지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고음을 듣지 못하고 진행되면 저음역으로 확대되는데 고음 영역이 자음을 알아듣는 데 주로 관여하므로 노인성 난청의 초기에는 밥과 밤 같은 비슷한 말을 구분하지 못하며 음정이 높은 여자의 목소리보다는 남자의 낮은 목소리를 더 잘 듣게 됩니다. 대개 여자보다 남자의 청력이 더 일찍 감소하기 시작하고 진행 속도도 2배 정도 빠릅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특히 고주파 영역에서 청력 감소가 더 심합니다. 난청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소음성 난청 진단을 위해 병력조사, 신체검사, 청력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소음에 대한 노출 경험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스스로 아주 큰 소리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잘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장 환경과 관련성이 의심된다면 소음 측정기를 사용하여 작업장의 소음을 측정하며 가족력, 귀에 독성이 있는 약물, 머리 부위 외상, 귀의 질환 등 감각 신경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도 반드시 조사합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은 폭발음에 의한 난청을 제외하면 대개 양측 귀의 청력 차이가 15데시벨 이내이므로 양쪽의 청력이 비대칭이라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야 합니다. 청력 검사에서는 소리 음역별로 높은 음, 낮은 음을 차례대로 들려주어 듣는 능력을 검사함으로써 난청 여부 및 난청의 종류를 알아냅니다. 노인성 난청은 소음성 난청과는 달리 소음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노인성 난청의 진단은 1. 청력 검사에서 양쪽이 대칭적인 형태를 보이며 2. 외상, 귀에 독성이 있는 약물, 귀의 질환, 소음에의 노출, 귀 수술 등의 과거력이 없고 3. 최소한의 전음성 난청 4. 65세 이상의 연령 5. 가족력이 없을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난청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우선 심리적 안정과 함께 시끄러운 환경에서 벗어나야 하며 심한 난청 시에는 보청기의 사용과 훈련이 필요하나 보청기로 원상복구는 불가능합니다. 소음성 난청의 발생 및 진행 정도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청력 소실은 보통 여러 해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므로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청각신경의 손상으로 이명이 나타날 수 있고 타인의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으며 특히 시끄러운 환경에서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생긴 소음성 난청은 회복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음으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음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주기적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성 난청은 조기 발견 및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와 검사를 통해 적절한 보청기의 빠른 착용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최근에는 보청기의 크기도 작아지고 성능도 향상되어 보청기 착용이 편해져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막아주며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성 난청에는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때 보청기를 끼면 주변의 소음에 이명 소리가 묻혀 해소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귓속형 보청기를 많이 사용하나 75세가 넘은 환자는 다루는 법을 익히지 못하여 귀걸이형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형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측의 언어 인지 능력이 다르거나 보청기를 처음 시도하는 경우에는 한쪽에만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청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송화기와 증폭기를 휴대하기 편하게 만든 기구는 움직이는 자동차 안이나 복잡한 병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국 등 소음이 심한 상황에서 효과적입니다. 난청 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요령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며 분명하고 또박또박 천천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 대화에 방해가 되는 주위 소음을 최소화하며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때는 쉬운 단어로 바꾸어 천천히 이야기하고 환자에게서 70cm에서 1m 정도 떨어져 정상 혹은 조금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보청기로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고도 난청에서는 인공와우 삽입술을 시행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난청은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나요? 소음성 난청의 예방법으로는 작업장의 소음을 측정하고 감소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나 기술적, 경제적 이유로 작업장에서 소음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음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귀마개 등 개인용 청력 보호 장구를 사용하여 소음을 줄이고 소음 노출 후 가급적 충분한 시간 동안 소음을 피해야 합니다. 귀마개를 하는 것만으로도 15에서 25데시벨 정도의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청력 검사로 소음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더 이상의 손상을 예방해야 하며 소음성 난청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필요합니다. 또한 시끄러운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지 않아야 하며 가정에서 소음이 있는 작업을 할 때 주위에 어린이들이 가까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하게 하거나 귀마개를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등 큰 소리에 노출되면 나이가 들어 난청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인성 난청의 예방법은 현재까지는 귀에 독성이 있는 약물이나 주의 소음 등 일반적인 난청의 위험 인자를 피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자에서는 담배, 술, 두부 외상 등이, 여성에서는 약물 복용이 난청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항산화제 복용이나 적게 먹는 열량 제한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병이 과다한 청력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하므로 심혈관 질환 관련 위험 인자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같이 춤추실래요?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신부 영희 양은 신랑 철수군을 남편으로 맞아 영원히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까? 아, 네? 뭐라고요? 소음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는 경우 난청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죠. 올바른 생활 습관이 건강한 생활을 약속합니다.